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9월 10일 화요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 남다른 투자의 길 카페 들어오시면요. 전부 다 제가 만든 자료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많이 덕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제가 데일리에서 월요일 오전은 좋은 저점 매수 기회다.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 지수가 2.6%나 하락했는데도 우리 하 대표가 오히려 월요일 날 오전이 좋은 저점 매수 기회다 했는데 그 예상이 그대로 적중을 했네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코스닥 지수가 큰 폭 하락했지만 월요일 아침에 693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이후에 쭉 하더니 오전장 후반에 플러스로 돌아서더니 결국 714포인트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코스닥 지수가 아침에는 1.8%까지 빠졌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1.8% 빠졌다가 1.1% 상승으로 끝이 났으니까 저점 대비 거의 한 3% 차이가 나네요. 하루 차이에. 그래서 제가 우리 애청자님께 손실에 멍하니 있지 마시고 이때 최선의 길을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하신 분은 3% 변동 속에서 웬만한 종목들이 재령전기 같은 경우 많이 빠졌죠. 15% 저점 대비 15% 상승했고 화장품주들도 IPM이나 SLC 같은 거 많이 빠졌는데 9% 변동이 있었고요. 삼양식품도 11.5%,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 8.4% 하루에 결국은 이들의 종목들의 종가를 보면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점을 잘 잡으면 이렇게 한 번에 그리고 보면 지수가 크게 오른 것도 아니죠. 지금 보면 아침에 저점이 낮았어요. 그렇지. 코스닥 지수 714면 아직도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에서 처음으로 양봉이 한 번에 났는데도 오전장에 잘 공략하신 분들은 상당히 손실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물론 현금이 없어서 물려있는 분들도 제가 석주식을 옥주식으로 옮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하셨으면 꽤 회복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얼마 만에? 한나절 만에. 자, 그렇다면 제가 월요일 오전에 좋은 저점 매수 기회다. 물론 월요일 우리 정시 전망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 자, 우리 9월장이 약하다. 이건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수박 겉핥기식 얘기예요. 9월이 약하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6, 7월이 강하다. 아니면 상반기가 강하다는 말이 돼야 이 경우에 9월이 약한 겁니다. 9월이 그냥 멀쩡하게 9월마다 약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제대로 분석을 못하고 그냥 월별로 통계를 내면 9월이 약하다. 이런 멍청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아무 의미가 없다. 즉 6, 7월이 강해야 적어도 6, 7월이 강하든지 아니면 상반기가 강해야. 왜냐? 자,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이때야 워낙 강세였지 않습니까? 쭉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쭉 강세다 보니까 9월, 10월에 8월부터 조정받고 9월, 10월에 조정받았어요. 하락했어요. 2021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 강했죠. 그러다가 9월, 10월에 조정을 받았었어요. 그 다음에 2022년 1년 내내 빠졌습니다. 이때는 미국의 페드에서 막 뒤늦게 막 금리를 올리고 난리를 치면서 미국 시장 전 세계적 홍역을 겪었고 그 다음에 2023년도 마찬가지죠. 상반기 강세가 나타나서 9월, 10월에 약했습니다. 즉 이렇게 보듯이 9월, 7, 8월 적어도 상반기 전체든지 아니면 6, 7월이 강해야 9월이 약한 거지. 6, 7월도 안 강했고 상반기도 안 강했는데 9월이 약하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6, 7월이 적어도 6, 7월 강세장이든지 상반기가 강세장일 경우는 9월에 약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A 플러스죠.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습니까? 올해는요, 1월 연초에 그냥 들이다 빠졌죠. 2, 3월에 좀 오르는 것 같더니 4월부터 쭉 빠져가지고 7월 중순부터는 쭉 폭락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6, 7월에 전혀 강세가 없고 올해 7월 중순부터는 폭락이 왔어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강세라 할 것도 없었어요. 전 세계 시장이 계속 차상 최고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제가 여기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만큼 하락하는 상황은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에서 9월이 약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야, 그럼 무식한 얘기하지 말고 6, 7월이 상반기가 강했는지 6, 7월이 강했을 때 9월이 약세장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다. 해주십시오. 또 하나가 네, 신용잔고입니다. 이 코스닥인데 신용잔고가 지금 7조 5천억 수준이에요. 작년 8월만 하더라도요 9조 8천억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10조 5천억이 사상 최고인데 9조 8천억도 거의 사상 최고 수준이죠. 굉장히 신용 매물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조정받으니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이번에는 미리 7월 중순하고 8월 초까지 와르르 다 빠져버렸어요.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지금은 신용잔고 수준이 7조 5천억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렇게 신용 매물이 부담이 크지 않다. 게다가 지난 9월 4일날 폭락했지 않습니까? 폭락하니까 이날 판게 사흘수도 결제입니다. 그래서 이날 코스닥은 무려 신용잔고가 1,500억이나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신규로 물론 담보 부족이 좀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정말 마른 수건을 짜듯이 계속 그러면 9월 6일 날도 큰 폭 빠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9월 11일자에는 또 9월 11일까지는 신용잔고가 더 줄었겠네요. 완전 바닥권이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새로운 외부의 지금까지 대형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빠져서 새로운 신용담보분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이 코스닥 시장의 이 700선 내외의 저점이 붕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뭔가 반전을 모색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 그래서 제가 이런 조건들을 미리 살펴서 이미 좀 말씀을 드렸죠. 사실 어제 보니까요, 제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의외로 많이 분이 보셨더라고요. 월요일 매수 기회다 주말에 보셨는데 클릭수가 평소보다 많이 높았는데요. 그래서 이 제 영상을 보고 월요일을 맞이하신 분하고 안 보고 월요일날 그냥 금요일 미국 주식 빠진 것만 보고 월요일날 아침에 막 급락하는 걸 보고 그러시는 분들은 월요일날 반등할 때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걸 제 영상을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월요일 오래 입맛을 다시면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것도 주말에 또 올려드렸죠. 작년 9월, 10월을 비교를 해서 올 9월, 10월 향반까지 여러분께 투자 방향을 저희 토요일에 올렸어요. 금요일에 미국 증시를 보고 마찬가지로 월요일이 지금 매수 타임이다. 그런 얘기였는데요. 이런 거를 보고 열심히 이 방향을 모색하신 투자자와 손실만 계산하고 망연자실한 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여기서 제가 볼 때는 700선을 확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엄청난 대형 악재가 등장하지 않는 여기서 반등을 모색할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 없어요. 자, 지금 이게 삼성전자인데요. 야, 삼성전자가 어쨌거나 이게 지금 연중 최저입니다. 최저. 야, 보통 삼성전자가 제일 늦게 빠지고 제일 좀 적게 빠지고 하는 데인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선도하는 이렇게 삼성전자 빠지는 이유는 외국인들을 팔아서 그렇죠. 그래서
8월 23일 이때부터 그 모건 스탠리에서 Preparing for Peak 3분기가 성장률의 고점일 거다. 그 피크에 대비하라 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부터 외국인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난 주말에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분기에 어닝 쇼크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등장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좀 일방적으로 파는 경향이 있죠.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자금들이 여전히 지난번에 8월 초에 한번 크게 급속히 청산된 측면도 있지만 그때 다 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꾸준히 지금 엔캐리가 청산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속성상 그 나라의 대표주 언제든지 현금화되는 주식들 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고 대만은 TSMC고 미국 같으면 엔비디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계속 정리되고 있구나. 왜냐하면 미국에는요 펀드들이 또 9월 결산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펀드들은 대체로 9월에 펀드를 이제 종료를 하고 북클로징을 하고 좀 한 10월부터는 좀 소강 상태, 그 다음 11월부터는 사실상 일찌감치 휴가를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9월 결산들이 많아서 그런 매물도 겹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는 좀 지속될 환경이다.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도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고 수급상도 이렇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코스닥의 700선이 지켜진다고 해서 낙관할 상황은 아니에요. 전반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대응이냐. 코스닥 기준으로 한 700선 내에 쌍바닥 찍었다. 여기서 큰 폭 막 급락할 가능성 매우 낮다. 그래서 당분간 좀 반등 장세가 좀 전개되는데 반등 장세에 우리가 월요일날 개장 오전에 저점에 공략하신 분들은 이미 재미가 쏠쏠하실 건데 아직도 대비를 못한 기관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좀 내용이 좋고 업황이 좋고 내용이 좋으면서도 기관의 로스카 등으로 큰 폭 하락한 종목들 그런 알짜주 중심으로 공략하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 제가 대체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도 아직도 6월 13일 대비 반토막이 났고 재룡전기 월요일 강력한 월요일 기관들이 많이 샀네요. 월요일 기관들이 보니까요. 재룡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룡전기에 월요일 기관들이 13만 주나 샀네요. 그제 팔 때는 또 뭐고 지금 또 이렇게 삽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죠. 그래서 재룡전기 같은 경우 월요일날 지금 11% 올랐지만 지금 코끼리 비스켓이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겨우 11% 올란 게 요꼴밖에 안 돼요. 이제 아직도 초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는 막 아래를 봅니다. 와, 옛날에 32,000원도 갔었네 이러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또 위를 봅니다. 이야 10만원까지도 갔었네. 이게 사람 심리예요. 자 어쨌거나 이런 변화들이 좀 많더라. 그래 재룡전기에 또 LS 일렉트릭도 와, 이 대형주인데요. 47%나 빠졌네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동안 낙폭이 이렇게 큰데 기관들이 그동안 이게 다 로스카시입니다. 이거 다 로스카시인데 순매수로 돌아섰네요.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월요일날 2.9% 올랐으니까 로스카 물량은 화요일은 안 나오겠죠. 자, 그런 종목들 제가 쭉 정리를 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다들 좀 내용이 알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여전히 화요일날 공략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속에서 저한테 질문을 좀 주시는데요. 요걸 가지고 휴먼 테크놀로지와 좀 비교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하는데요. 자, RF코어라는 회사도 그 드론 탐지 레이더를 열심히 개발 중인 회사예요. 하지만 지금 아직도 탐지거리 5km짜리를 검증을 하지 못해서 에러를 겪고 있다 하는 게 업계 얘기고
자, 이건 뭡니까? 이게 사실은 RF 코어도 그렇지만 휴먼 테크놀로지에 긍정적인 얘기다. 이게 뭡니까? 한다면요. 지난번에 뉴스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자, 레이저로 공격한다. 레이저로 하나 시스템은 레이저로 공격하는데 뭘 보여야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레이더로 탐지하는 게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탐지거리 한 3km 정도. 왜냐? 레이저의 그 사거리가 짧잖아요. 지금 해봐야 뭐 제가 볼 때는 잘해야 뭐 몇백 미터 수준이니까 이 아주 가까운 것.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드론은요. 원래 드론은 8km 고도 8km 상공을 시속 100km 이상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고도 8km. 그러니까 사실 탐지거리 3km 이런 건 쓸모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레이더로 지금 탐지거리 3km 해봐야 고도도 3km가 안 되는데 3km 최대로 치더라도 레이저가 지금 3km 탐지를 해봐야 8km 상공에 드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도저히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휴먼 테크놀로지 토리스 스퀘어는 13km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13km 고도까지 이 집은 커버를 하니까 그럼 드론이 앞으로 한 15km 나오는 그 고도로 움직이는 드론 나오면 어떡합니까? 공기가 희박해서 드론은 그렇게 못 납니다. 그래서 8km 정도가 맥스라서 기본적으로는 한 13km 정도. 휴먼은 지금 8km짜리는 이미 탐지거리 8km짜리는 그 실전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km 정도 돼야 지금 어제는 지금 보니까 러시아가 발트 3국에도 드론을 공격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발트 3국의 드론 장벽 이런 거는 탐지거리가 한 13km 돼야 장벽이 되지 3km짜리는 장벽이 될 수가 없죠. 위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냐? 아주 가까운 것. 가까이 왔을 때 정말 얘를 지금 공격하려고 뽀개로 왔을 때 뭐 여기 있는 탱크를 공격하려고 드론이 지금 왔을 때 이걸로 뽀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또 새로운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거는 그럼 이런 수요는 많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휴먼 테크놀로지 토리스 스퀘어 같은 경우 옛날에 이미 처음에 300m부터 탐지거리부터 지금 13km까지 왔으니까 뭐 탐지거리 3km짜리 저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수요가 많겠죠. 앞으로 뭐 각 부대마다 등등.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런 내용이구나. 아, 드론 탐지 레이더가 이런 특성이 있구나 아시고 이런 건 어떤 신시장의 창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드론 탐지 레이더 제조사한테는 긍정적인 그래서 큰 광역 지역을 커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소규모 부대들도 할 수 있다 한다면요. 상당히 가치 호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질문을 좀 많이 주시는데 캡티비전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캡티비전이 요즘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네요. 자, 캡티비전은 지금 2.5달러대 올라서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 하락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참 주식은 참 단기 주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캡티비전은 제가 그동안 조금 나스닥의 CAPT 치시면 나오는데요. 캡티비전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회사는 미국의 사모펀드 제규어가 한국의 중소기업을 인수를 해서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시킨 1호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양유업이 오늘 최근에 경영권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우선으로 한다고 액면 분할 결의했듯이 사모펀드는 뭡니까? 기업 가치를 높여서 비싸게 파는 게 사모펀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캡티비전의 근본은요. 미국의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시켰다. 결국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할 거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도 사모펀드가 인수한 회사를 유심히 보자. 얘기하는 것 똑같은 맥락인데 미국은 더 할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지금 2.5달러는 그야말로 끔값이겠죠. 두 번째는 이 캡티비전의 주력 제품 지글라스가 자 한번 9월 달에 마곡의 마이스 빌딩에 가동이 되는데요. 그거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이미지로 9월에 가동될 겁니다. 네,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요즘 빌딩들은요, 이 있는 걸 미디어 파사드라고 합니다. 미디어 파사드라는 것은 빌딩에 영상이 구현되도록. 그런데 지글라스의 가장 큰 장점은 투명하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 근저제 외관으로도 쓰인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미디어 파사드는 여러분 보시고 아시겠지만 롯데 빌딩도 그렇고 전부 건물 바깥에 짝대기 같은 걸 붙여서 거기에다가 LED를 실장을 해 놓은 아주 원시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감옥 같죠. 그림을 완전히 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100% 투명하기 때문에 인스파이어, 영종도 인스파이어 입구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미디어 파사드는 기업 어떤 빌딩을 차별화시키는 화장이다. 얼굴이다. 요게 아마 제가 9월 달에 마곡의 마이스 센터에 가동되는 걸로 요게 지글라스구나. 그래서 투명하면서도 이런 해상도 높은 미디어 파사드를 구현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소재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로 나갈 때 폭발적 성장성이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사모펀드가 얼마나 잘 해주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그런 소재라서 어떤 폭발적 성장성이 있겠구나 하는 점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의 모히건 그룹이라고 카지노 중에 아주 좀 비싼 고급 카지노죠. 모히건 그룹이 협력을 해서 지금 영종도 카지노 인스파이어의 입구에 설치가 됐다는 미국발 뉴스도 나왔는데요. 제규어가 서서히 미국에서 홍보도 시작하는구나. 자, 이런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이 대신에 이거는 이제 미국 회사, 경영권이 미국에 있는 미국 회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미국에서 과연 어떻게 경영을 잘 하느냐 그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그동안 쭉 하락하다가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은 모습이 매력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캡티비전 얘기가 없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캡티비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화요일도 반등기조, 화요일 날은 반등기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담보 부족, 신규로 담보 부족 생긴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매물 공백을 턴 본격적인 반등 전세가 전개가 되는데, 이게 과연 어느 수준으로 언제까지 전개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좀 단기적으로는 계속 좀 전개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서 좀 내용이 있고 낙폭이 큰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하셔도, 화요일날 대응하셔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늘 전에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께 새로운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여러분께 도움 됐으면 좋겠네요. 자, 늘 저희 새로운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또 저의 좋은 기운이 여러분한테 전달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